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온 5시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코인도 있긴 하지만 상승 이후에 바로 또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상승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번 위치라든지 흐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을 아주 강하게, 저도 지금 매매를 잠깐 했는데 이 파워레저에 대한 내용, 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없어요. 좀 답변을 제가 너무 늦게 해서 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좀 빠졌을 때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매매를 했는데 어제 전 2% 손절을 쳤어요. 2%대 손절 치고 지금 좀 전에 매매를 해서 5점 몇 프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40%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3%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심리적인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들어가면 3%도 감사하고 2%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얼른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라는 것은 배짱이 필요하고요, 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배짱을 좀 키우셔서 큰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워레저 말씀드리고 리플, 그 다음에 도지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다른 채널이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여기에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특징이 있는 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거 맞은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 기준을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해 드리고 밑에 꼬리, 그러니까 윗꼬리와 캔들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걸 기준을 갖고서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유튜브라는 그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자, 보시면 틀리든 맞든 그래서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이죠. 가격 여기 보시면 저도 그냥 해요, 똑같이. 근데 저도 매매를 안 하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정보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매매를 하고 손절이 나간 거예요. 손절 나가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잡은, 이런, 그러니까 손절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의 라인이 지금 이 가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위치는요, 미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우에 이 윗꼬리 있죠. 이 우의 윗꼬리에 대한 눌림, 이걸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의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에 대한 윗꼬리, 이거는 어떤 딱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짐작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상승이 있을 때 이 정도 윗골이면 어느 정도에서 좀 밀릴 수 있겠다. 지금 이 분석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한번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여기가 저항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익절 자리가 맞아요. 그리고 이 위치를 돌파한다, 강한 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락에 대한 것과 상승에 대한 돌파를 보면 일단 지금은 저항이 맞겠죠. 앞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작해서 이 정도의 윗꼬리를 남긴 위치. 그냥 이거는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위치를 어떤 식으로 뚫고 가느냐, 저항이 생기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세 2차 상승을 보는 겁니다. 이런 상승이 이 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를 말씀드리면 완전히
잘못된 영상이죠. 예,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죠? 손절 치고 제가 고작 손절 친 것까지 다 해봐야 3%밖에 수익 못 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매수하십시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뭐 부분 익절을 해 가시면서 나머지 소액을 뭐 여기 뭐 대세 2차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가 들어가요, 이걸? 예, 못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돌파할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여기 돌파하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니플, 자, 잠깐 보겠습니다. 니플은 지금, 자,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일단 안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밀리진 않았어요, 분명히. 예,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얇은 계단식 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 얇은 거는 이 위치를 좀 뚫으면 돼요. 지금 이 지표가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내용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예, 지표입니다. 물론 달라요. 예, 다르긴 보조 지표는 다르긴 하지만 이 캔들을 기준으로 갖고서 제가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걸 표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 진짜 이게 저항인가 지지인가 지지하고 있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자 보기에 편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뭐죠 지금? 예, 이거 이동평균선이 더 정확해요. 네, 이동평균선이. 근데 이 이동평균선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이제 보조지표를 제가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저항이에요. 분명히 저항이고 분명히 또 지지가 잘 되어 있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 120선이 그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복잡하게 꼭 매매하실 때 물론 보조지표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인 기본을 갖고서 매매하시면 쉬워요. 아 여기가 지금 지지는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지금은 자 이제 캔들 분석을 했을 때의 돌파가 나왔고 돌파 나오고 아직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니플은 아직은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괜찮다. 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가 이탈이 됐을 때에는 아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약간의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있고 여기와 같이 십자형 캔들을 만드는 네, 도전 캔들을 만드는 모습을 왔다 갔다 지금 호가상 한 호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전 캔들이 나와서 변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는 눌림이 있어서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십자형 캔들, 도전 캔들 완성되고 이렇게 상승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은 누르는 힘과 들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횡보를 일단 해주는 게 좋지만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상승 쪽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도 보시면 저항이 단기적으로 좀 있어요. 지금 지지가 자 이평선 밑에 지금 깔려 있는 상황에선 저항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락이 이번에 나오면서 지지를 해줬던 위치가 좀 이탈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제 평단가에 제가 원하는 가격에 있었지만 매수를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기준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했던 위치가 네, 이 위치죠. 그럼 지금도 보세요. 이동평균선 120선이 가장 정확해요. 지금 보면
지금 120선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항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었던 누르는 위치. 자,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 올려주면서 현재 위치. 자, 여기가 왜 윗꼬리가 이렇게 생길까요? 누르는 힘에 있어서 반등은 했지만 워낙 누르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고 이 음봉을 뚫지 못했던 캔들, 그것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 위치를 뚫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흐름에 대해서도 보시면, 자,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이 우하향에 있어서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우리가,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분석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고 여기 뚫으면 상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방으로 보는 것이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저항이 있긴 하지만 상방에 대해서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아, 이거 또 빠지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저항은 있지만 지지가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볼게요. 자, 비트코인도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내용이, 지금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하지만 지금 지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워낙 좀 강하게 밀었던 부분에 있어서 반등은 쉽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는, 이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항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캔들에 대한 것과 이 음봉에 대한 것,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자, 하락, 자, 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이제 종목이죠. 이 종목이 누르는 거에 있어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6천만 원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자, 여기였나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눌림이 있어야 크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상승 눌림 이렇게 가는 것이 오랫동안 더 크게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천만 원대 후반, 네, 여기만 지지 잘해주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